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큰딸이 고등학생인 워킹맘이에요. 과거에 이혼하고 아이 셋을 혼자 키우며 살아왔어요. 제가 전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 나이 21살 때였어요. 뭔 모르는 나이에 저보다 한 살 많은 대학 선배였던 전 남편을 만나 결혼했죠. 둘 다 어렸고 서투른 부부였지만 사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큰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전 남편의 가족, 구시가의 갑질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시모가 없어서 편안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모 대신 악독한 시부가 더 큰 문제였어요. 평범한 서민 가정인데도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친정과 달리 전 남편 집은 좀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부담이 될 정도였죠. 전 씨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 큰손인 원래는 형편이 안 좋은 가정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다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라 그런지 가난에 대한 혐오가 베이스로 깔려있는 사람이었죠. 어릴 때 가난한 건 부모 탓이지 않느냐고 너무 가난한 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왜 가난해졌느냐고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도 없어 본 사람이라서 알아지가 열심히 노력을 해봐 가난한가 다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노력을 난 없이 사는 놈들은 인간 취급을 하는 사람이야. 인간은 딱지가 노력하는 만큼 대접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쪼록 게으르게들 살지 말아라. 젊은 놈들이 뭐하러 게으름을 피우냐? 밥이 움직이고 돈을 벌어야지 알겠냐? 아들 전 시부가 다고 살던 레퍼토리는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갓난 혐오 발언을 입에 달고 사는 전 시부 있는데 문제는 저희 친절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던 거였죠. 전 시부는 저 들으라는 듯 대놓고 저희 집 형편을 운운하며 설교를 늘어놓고 냈습니다. 사람이 형편이 같은 집들이 결혼을 해야 이런 걱정이 없을 텐데 말이야. 아, 내 주변 애들을 보면 내가 부러운 게 뭔 줄 아냐? 수준 맞는 사도 만나 편하게 선물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런 게 부러운 거요. 근데 이 집은 봐봐라 어디 선물 하나를 편하게 하겠냐. 저쪽이 부담스럽다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댈 텐데. 아무쪼록 너희들 둘은 수준 맞는 집안을 잘 만나야 돼. 결혼이 집안끼리의 결합이란 말이 괜히 있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거기다 전 남편의 두 동생들 시동생과 시노이 갑질이 장난이 아니었죠. 둘은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그 인사 한 번을 제대로 받질 않는 놈들이었다. 거기다 둘 다 학창시절에 유학 다녀온 인간들이라 제 앞에서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죠. 솔직히 속은 진짜 웃기더라고요. 무슨 드라마 찍나요? 누가 보면 뭔 재벌 가문쯤 되는 줄 알겠어요. 어쨌거나 그런 갑질 시가도 남편은 제게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동안은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애를 초등학교 입학시킬 무렵부터 전 남편의 짜증에 부쩍 시작하더군요. 사업하다 망해 자기 일을 접고서 시부가 하는 부동산 투자 사업에 뛰어든 이유로는 시부가 옆에서 해대는 말 때문인지 제 탓 우리 집안 탓이 부쩍 늘기 시작했죠. 전 남편은 자기 친구들 모임에 다녀오면 특히 그렇게 비교질해 되더라고요. 어릴 땐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던 놈들이야. 어찌 나대고 잘난 척들을 해야 되는지. 내가 눈꼴 싫어서 정말 저가에서 차를 해줬다니, 치과를 차려줬다니, 잘난 여자 만났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게 지금 무슨 뜻이야?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돈 많은 잘난 와이프 못 얻은 게 불만이라도 된다고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야? 아 됐어. 너한테 말해. 과야 뭐하야.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뭐 엎질러진 물 아니 뭐? 주워 담기도 하고 싶다 소리로 들린다.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았으면 왜 나랑 결혼을 했어? 당신도 집안 빵빵한 여자 만나 아버님이 맨날 하는 말대로 수준 맞는 집안끼리 정약 결혼이라도 하지. 왜 날 만났는데 그럼 이러니까? 너한테 말을 안 한다는 거야? 서로 죽고 못 살 때야 뭐. 내가 그런 생각을 해. 그리고 그땐 어렸는데. 근데 이제는 아분이 솔직히 뭐 사랑이고 뭐고 그런 게 오래가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 보이는 게 당연한 거지. 너도 내 친구들 와이프 보면 뭐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게 문제지. 누굴 탓하겠어?
순진하게 결혼이 사랑만 갖고 되는 건 줄 알고 아버지 반대에도 결혼하겠다고 나 허락 안 해주면 확 죽어버린다고. 그렇게 우겨댔던 나를 탓해야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완전 무르고 싶다. 이 소리네. 지금 그럼 우리 집이 뭐 그렇게 못한? 거라도 있어. 우리 집은 없는 형편에도 최선을 다했어. 당신 부모님이 원해서 있는 돈이나 없는 돈이나 다 끌어모아서 빚마저 져가면서 예단도 했고 철마다 등골이 휘어가시면서도 비싼 선물도 보내고 할 건 다 했다고. 근데 뭘 더 얼마나 해주길 바래? 결혼이 무슨 계약이 그러네? 당신 집에선 돈만 타고 나한테 뭘 그렇게 해주셨는데 아버님 돈 있으시다고 해주신 게 뭐가 되는데? 한번 읊어봐. 아, 됐다. 됐어. 그냥 한 소리 갖고 뭘 또 내? 편 내 편 나눠서 싸우자고야 됐습니까? 그냥 넘어가자. 전 남편과의 불화는 그렇게 점점 불씨가 커져가기 시작했고 시가의 갑질은 계속됐죠. 그래도 애들 봐서 참고 참던 제가 마침내 터진 건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였습니다. 그 당시 전 남편을 포함한 시가 식구들은 일본 여행이 예약되어 있었어요. 명목은 일본 투자 탐방이었다. 그냥 뭐 가정 여행이었고. 아, 물론 거기에 저는 당연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까진 그러려니 했고요. 아, 그렇게요. 그러나 그 일도 나 있는 바로 그 전날, 지난 몇 년간 병에 가득 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장례를 치루어야 했어요. 엄마와 함께 슬픔에 빠지고 있는 중에 전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여보, 미안하지만 내가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알다시피 이미 예약된 일본행 비행기가 있잖아. 그 예약과 모든 준비를 이미 끝냈는데 만약 내가 빠진다면 일본에서 문제가 생길 거야. 어떻게든 늦게 갈 수 있게 조치하려 했지만 그런 게 어려워서 당신이 힘들고 있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마음이 찝찝하네. 그래서 지금은 장례식이 진행 중인데 상주하고 뜻을 모두 살리지 않고 엄마와 나 혼자 이렇게 남겨두고 가족 여행을 떠날 생각이라고 말을 하더래요. 진짜 할 말이 없다니까요. 없어. 내가 당신 집안 식구들한테 뭐 새삼스럽게 실망한 거리가 더 남아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데. 사돈이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상황에 여행 갈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심지어 아버님이랑 도련님 아가씨는 비행기 타는데 부정 탄다고 얼굴 한 번을 안 비추고. 진짜 내가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참참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그땐 어땠겠어? 나 완전 그 집 노예처럼 썼을 거 아니야? 만약 내가 우리 가족이랑 여행 간다고 장례식 빠졌으면 당신 집 식구들이 아주 날 그럽했겠다. 기가 막혀서 아무리 우리 가족을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 내가 이제 이런 취급까지 이해하고 살아야? 아무리 애들 생각해서 참는다 했지만 이건 아니지. 무슨 대단히 중요한 사업 비즈니스라고 해도 상당하면 빠지는 게 예의야. 근데 너들 그냥 온천 가고 맛집 가고 그러는 코스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 아빠 가실 마지막도 못 지킬 만큼 됐다. 나 안 그래도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한테 충분히 정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마지막까지 정을 확실히 떼주니까 결정이 더 쉬워지네요. 나 더는 당신 보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으니까.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꺼져줘. 그때가 바로 그간 눌러왔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 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삼켜왔던 말들을 대판 퍼붓고 이혼까지 선언했죠. 그날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갑질 시가도 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혼이 마무리되던 무렵쯤 전 남편의 집안은 큰 위기를 맞게 됐어요. 전 시부가 하던 일에 문제가 생겨 차도 들고 딱지도 붙고 난리가 났다는데 전 이미 정리된 사이 알바도 아니었고 오히려 고수다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 양육비입니다. 그동안 제가 육아를 모두 전담했고 때문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받았지만 이혼 후 전남편 집안이 완전히 망한 데다 전남편 이름으로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되면서 양육비 받는 게 어려워진 거였죠. 이후 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소장도 보내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했고요. 양육비 한 푼 안 받고 자식을 저 혼자 힘으로 어떻게 키울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제 정당한 요구에 전 남편은 완전히 배제란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 돈 많을 땐 좋다고 결혼해놓고 좀 어려워질 지원되니까 이혼하자며. 너 그거 그냥 완전 때 맞춰 손절한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양육비를 내놔라? 웃긴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 저가 관계가 반대야. 내가 언제 너희 집 돈 많다고 좋아했니? 난 너네 집이 돈 많은 것도 결혼할 때 다 돼서야 알았고, 오히려 그건 나한테 적수였다. 돈 많다고 그 돈이 내 거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분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갑질은 또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잘난 너들 식구 보는 거 자체가 나한테 내내 괴로운 일이거든. 그리고 양육비는 당연한 걸 야 몰라. 우리는 이혼했어도 애들은 여전히 내 애들이기도 한데. 그럼 넌 돈 한 푼 안 보태고 그냥 나 몰라라 하겠다고? 아, 모르겠고. 난 이제 먹고 죽을래도 돈 한 푼 없고 완전 파산이 그든 양극이든 뭐든 내가 나한테서 돈 뜯어가고 싶으면 은행 가서 달라 그래. 내 돈 거기 다 있으니까. 그래도 한때는 죽고 못 살게 좋아했던 사람이고 오랜 세월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취해질 수 있는지 참 회의감이 다 들더라고요. 아무튼 고소를 하고 집을 찾아가고 무슨 짓을 해도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별 수가 없었고 결국 저는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한 채 새 아이를 오로지 제 힘으로 키워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죽어라 이래가며 진짜 말 그대로 뼈 빠져라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혼하고 난 직후엔 일단 목돈도 묶어두고 최대한 돈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에 아이 셋과 함께 하숙집에 살았어요. 하숙생들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래도 주인 아주머니를 좋은 분을 만나 저 아이들을 잘 챙겨주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 저희 애들이 혹시나 시끄럽거나 불편하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따끔하게 혼내놓을게요. 하숙집에 다른 학생들도 있는데 괜히 저희 때문에 불편하시면 제가 죄송해요. 별말을 다 한다. 내가 머리털 나고 자기네 애들처럼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애들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자기 와서 좋은 건 나지? 그전엔 나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하느라 허리가 지경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놔둬와 밥부 차려주지, 청소도 해주지.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런 소리래. 지금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애들 너무 잡지 마라. 알았지? 참 감사하게도 좋은 분 덕에 몇 년을 신세지 잘 살았고 아이들이 조금 크면서 방이 더 필요해져 전세집을 구해 나왔지만 두고두고 참 고마운 분이었죠. 또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이들 셋도 모두 다 너무 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딸이 워낙 어른스러워 동생들도 잘 챙기고 공부도 너무 잘해줘 참 고마웠습니다. 뭐 하나 남들보다 더 해준 것 없는데도 저 혼자 척척 공부해 좋은 대학도 가고 대학 가서도 장학금 받아가며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졸업까지 무사히 마치더라도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지. 엄마가 말 안 해도 내 고생 다 알아. 고마워. 우리 딸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엄마, 실은 내가 생각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대학 졸업해서 취업해 봤자 큰 메리트도 없을 것 같고 나도 그냥저냥 회사원으로는 만족 못하고 살 것 같아. 그래서 나 로스쿨 가려고 변호사 돼서 엄마 고생 안 시키고 호강하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학비 걱정은 안 해도 돼. 알바하면서 것도 좀 있고 장학금도 최대한 받아보고 틈틈이 일하면서 공부하면 되니까. 아, 그게 무슨 소리야? 학비 걱정이라니 우리 딸이 공부를 하겠다는데 엄마가 돼서 더 팍팍 못 밀어주는 게 미안하지. 너 너무 엄마 부끄럽게 만들지 마. 너 공부 더 시킬 여력은 엄마도 충분히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부끄럽긴 왜 부끄러워? 엄마만큼 자식들 위해서 평생 고생한 사람이 왜? 사실 내가 미안하지. 엄마 고생하는 것 뻔히 아는데 내가 하루라도 더 빨리 취직해서 보탬이 돼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동생들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가 있겠지. 아이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너희 엄마가 가진 건 돈뿐이야? 엄마를 믿지?
엄마를 고생 안 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취업 대신 변호사가 되겠다고 로스쿨에 지원한 큰딸은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로스쿨 졸업까지 일사천리로 무사히 해내게 됐어요. 남들처럼 팍팍 밀어주지도 못했고 부모라고 못하다는 큰 도움도 못했는데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까지 척척 혼자 잘해낸 딸이 참 자랑스러웠지만 참석한 날 전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전 남편이었고 당신이 여긴 무슨 일이야? 여기가 어디야? 라고 물었네.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건 나와 큰딸 둘뿐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 두 아이들은 이혼 당시 너무 어렸고 그 이후로는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물론 내가 만나게 하지 않았어. 애비가 돼서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살건 말건 양육비 안 주려고 내 팽개치고 산 건 그쪽이고. 정윤아, 소윤아, 도윤아, 아빠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생전 얼굴 한 번 본 적 없던 사람이 불쑥 나타나. 아빠라고 하니 아이들은 당황했고, 저보다도 제 아빠를 더 싫어하는 큰딸은 단단히 화가 나. 그럼에도 눈치도 없이 큰딸의 표정은 란곳 않고, 전 남편은 마치 자격이 충분한 아버지인 양 뚜벅뚜벅 우릴 향해 걸어오더군요. 자랑스러운 우리 딸, 아빠는 우리 정윤이가 해낼 줄 알았다. 우리 정윤이가 어릴 때부터 이 아빠를 닮아서 머리 하나는 끝장나게 좋았잖아. 야, 우리 딸이 로스를 다 나오고 말이야. 아생 이만하면 성공 아니냐? 여긴 뭐 하러 오셨어요? 아니, 여기로 어떻게 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야, 너 비자니? 어떻게 아빠를 보고 하는 첫마디가 왜 왔어요? 야,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아빠, 이러면 좀 서운하다. 서운이 참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네. 감히 우리한테 그딴 말을 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가족 전부 다 모른 척 나몰라라 해놓고 이제 와서 그딴 말이나 짓거리만 우리 앞에 나타난 목적이 뭔데요? 대체 그래? 그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그러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자식들 떼놓고 나는 못 좋았겠네. 야, 아빠도 마음이 무척 아팠다. 아빠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어. 그래, 도 어쩔 수가 없지 않냐? 돈이 웬수지? 파산 신청에서는 가진 것 한 푼 없이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어? 원망을 하려거든 이 애비 말고 돈을 원망해야 돼. 너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창 열리님이라고 말은 잘하시네요. 그럼 엄마는 뭐? 형편이 넉넉해서 본인 몸을 쓰러져가며 저희 키운 줄 아세요? 다 키만 하면 다 부모인 줄 아시냐고? 그래, 미안하다. 아, 애비가. 돼서는 참 면목이 없다. 근데 정윤이, 너 로스쿨 졸업하면 바로 변호사 되는 거냐? 응, 아니면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 몇 년 만에 나타나서는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지 참 뻔뻔하게 그지없었죠. 우리 정윤이가 변호사가 되면 뭐 그럼 당신한테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그래, 당신이 그럴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부모는 나준 것만으로 할 일은 다 한 거지 뭐. 나도 변호사 딸내미 덕 좀 보려고 그런다. 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떡해? 부모가 돼서 자식 인생에 도움은 못 될 망정 그렇게 번번이 자식 앞길 망칠 생각만 하고 들어. 도대체 내가 오죽하면 딸까지 찾아왔어? 오죽 급한 일이면 왔겠냐? 내가 몇 년을 안 보이다 이렇게 용기를 해서 찾아왔으면 무슨 일이냐? 그걸 먼저 물어봐야지 되는 거 아니야? 기기가 막혀서 정말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대체 왜? 나타난 거야? 그리고 애초에 연큰고산 세월이 몇 년인데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냐고? 어디라고 여길 기어온 건지 무슨 정신머리로 여길 찾아온 건지 한번 드러나 보자고.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양육비 문제로 제가 고소했던 소장을 이용해 저희 집 주소를 알아냈고 계속 우리 가족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 자기 또 고소할까 봐 지켜본 거겠죠.
야가 빠진 새끼 진짜 그렇게 지켜볼 정성으로 그 시간에 돈을 벌어 양육비도 보냈겠죠. 그래 나랑은 아무리 끝이라고 쳐도 근데 내 새끼들 걱정도 안 되지? 지켜봤으면 알 거 아니야. 애들이 뭐 넉넉한 형편에서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살디. 내가 겨우겨우 남들만큼만이라도 살게 해주려고 피땀 흘려가며 사는 동안 당신은 대체 어디서 굴러먹고 있었는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여길 다시 나타나. 이 개새끼야. 너무 악에 바치다 보니 졸업식에 온 다른 가족들이 쳐다보고 수근거리는 것도 알란곳 않고 저는 전 남편에게 화가 나 높여 소리를 지르며 욕까지 해버리고 말았죠. 아 너무 그러지 좀 마. 나도 웬만한 일이면 이렇게 안 나타나지. 나라고 뭐 이렇게 쭈글쭈글 걸어와서 아빠 좀 도와다오 그러고 싶겠어 생각을 좀 해봐. 내가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도 좀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싶어서 나는 나름대로 용기 내서 찾아온 거야. 근데 정윤이도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차게 어야겠다. 진짜 딱 죽고 싶어서 약까지 사놨던 사람이야. 그냥 차라리 죽자 부끄러운 애비 될 바야. 그냥 혼자 확 죽어버리자. 그 생각까지 했다가 겨우 정신줄 보여 잡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런 내 심정은 무편하겠어. 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참 말은 잘하시네요. 제가 기억하던 그 모습이랑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항상 말은 번지르르 그러면서 하나도 제대로 하는 건 없던 제 기억 속 그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서 웃음이 나려고 하네요. 아, 정윤아. 아, 너무 그러지 말고, 아빠 말 좀 들어봐라. 아빠가 오죽했으면 너를 다 찾아왔니? 나도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웬만한 일이면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않았을 거다. 사실은 우리 가족이 다 사기에 휘말렸어. 그래서 내 도움이 좀 필요하다. 당신 가족들이 사기라도 당했단 말이야? 당신 아버지 그 의심 많고 약은 사람이 아니 그 아이고 당한 게 아니라 그 반대야? 뭐 그럼 사기를 쳤다고. 당신 혼자도 아니고 가족이 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 가족이 로 가족 사기 다니다 이 소리인 거네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의 가족들, 전 시부와 시동생 시누의 넷은 가족 사기 다녔던 거예요. 진작에 집안 쫄딱. 망해놓고선 그 뒤로도 계속 부자 행세를 하면서 결혼 사기를 쳤다는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뉴스에서만 보고 말로만 듣던 그 결혼 사기를 졌다는 그게요. 그렇게 됐어. 어쩌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사기를 쳤다는 게 말이나 돼? 뭘 도대체 어떤 짓을 하고 산 거야? 너희 식구들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집은 빚더미 안게 생겼지.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지. 갖고 있던 것들은 다 처분하고 남은 건 없지. 결국 파산 신청하고 나니까 우리 손에 남은 거 하나가 없는데.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 식구들은 아무도 없이 살아본 적 없는 거. 그러니 선택지가 뭐가 있겠어? 선택지가 없어서 사기를 치셨어요. 너희 그럼 단체로 부자 행하면서 결혼 사기 치고 다녔니? 대단하다. 정말 말이 다 안 나오네. 뭐 그냥 그런 거지.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야갔는지. 부잣집 여자들이 뭐 대충 아무 집안 남자나 만나려고 하는 줄 알아. 끝맞는 집안 찾으려고 하지. 나니까 집에 돈 없어도 너랑 결혼한 거지. 요즘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 아무튼 그래서 정수가 얼굴이 좀 되잖아. 부자인 척점에서 결혼시키고 수이 뭐니 해서 돈 좀 뜯어내고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 사업하려면 돈 융통이 좀 어렵다. 몇 억만 어떻게 좀 빌리면 얼마 안 지나서 갚아주겠다 해서 그 집에서 돈 좀 뽑아내고 뭐 그러는 수법이지만 그걸 자랑이라고 지금 말을 한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셨다. 그걸 우리 정윤이 더 도와달라는 소리야? 사실은 그게 한 건이 아니거든. 피해자가 셋이야. 여자 3명한테 뜯어낸 거지. 아이, 그러게 내가 꼬리기울 잡힌다고 한 명만 쓱하고 돈 좀 뜯어내고 적당히 이혼하고 끝내자고 하니까 그걸로 약하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집을 피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겨우 몇 억 더 벌어보려다가 이게 뭐야 지금?
완전 지금 빵에 가게 생겼다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당신까지 찾아왔겠냐? 환장한다. 환장해. 이런 것도 에라. 고아, 심지어 한 명도 아니야. 대체 사기를 몇 건이야? 아 진짜, 한 명한테 몇십억을 뜯어낼 순 없잖아. 와, 너들은 진짜 간땡이가 대체 얼마나 본 거냐? 아니, 그 전에 양심이란 게 있긴 하니? 돈 없다고 어떻게 남 뒤통수 치고 사기칠 생각을 해? 그것도 한 명이 그런다고 해도 말려야 될걸. 온 가족이 다 같이 하여간 진짜 있는 척, 잘난 척, 많이 배운 척, 오한 척이란 척은 다 하면서 천박하기 짝이 없다. 너들 식구들 다 한통속인 건 진작에 알았지만 내가 한때나마 가족으로 엮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진다. 거기, 나,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10년간 양육비 한 번을 안 보낸 애비가 찾아와서는 자식 덕 좀 보자 이거야? 이거 좀 들어볼까 좀, 나라고, 뭐, 사기친 게 자랑스러운 줄 알아? 나도 쪽팔리고 짜증나고 싫거든. 아, 근데 이대로 가면 빼박 구속한다면 라잖아. 그래도 하나 있는 내비가 빵이가 전가지 되면 좋겠어. 최대한 형량을 낮추려고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변호사들 아무리 만나봐도 다들 빼박 구속은 못 피한다잖아.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라고. 형량 딜로 가야지. 구속은 못 피한다는데. 그럼 나도로 그냥 손 놓고 당하란 소리야? 그리고 한 번도 못 봤던 자식 덕 좀 이번에 한 번 보자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이야? 아니, 대체 당신이 뭔데 그렇게 자꾸 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난 당신 부러운 거 아니고 내 자식 부러운 거야? 당신이랑 이혼했고 당신이 애들 맡아 키웠다고 당신이랑 이혼했고 당신이 애들 맡아 키웠다고 당신한테 나랑 내 자식들 못 만나게 할 권리까지 있는 줄 알아? 자식이랑 부모가 만나는 건 천륜이 천륜 감히 방해하려고 하지 마. 이 여자야. 전 남편이 저들로 자기랑 자식들 천륜 끊으려 드는 사람이라고 소리를 질러댔는데 제가 뭐라고 따지려 들던 그 순간 쫙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큰딸이 제게 퍼부어대던 전 남편의 뺨을 그대로 사정없이 내려친 거였어요. 저도 놀라고 동생들도 놀라고 모두가 큰딸을 바라봤죠. 저 정윤아, 당신이 어디서 엄마한테 감히 소리를 질러?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슨 염치로?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당신이 해야 할 목 전부 엄마한테 다 떠넘기고 이혼하고서 10년간 돈 한 푼을 안 보내고 그렇게 우리가 당신 필요로 하던 시절에는 나 몰라라 살아놓고선 이제 와서 나더러 당신을 도와달라고 당신 가족들 변호를 해달라고 와 진짜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어떻게 그딴 생각을 하냐? 내가 살다 살다 별별 인간들 다 봤지만 당신은 진짜 인간도 아니다. 얘들이 당신 보는 것 좀 봐. 얘들은 당신이 누군지도 지금 처음 한 애들이야. 근데 내 자식들 앞에서 지금 이단 추태를 보이고 싶니? 큰딸은 전 남편에게 하나하나 사실을 짚어가며 팩폭을 날리기 시작했죠. 저에겐 바득바득 기를 쓰고 대들던 전 남편은 그래도 일말의 부끄러움은 남아있는지 딸의 말에는 할 말을 잃은 듯 가만히 듣고만 있더군요. 내가 당신 내 가족 같은 사람들 하라고 변호사 되라는 줄 알아? 난 당신 가족들 어릴 때부터 혐오하고 증오했던 사람이야. 알아. 할아버지라는 인간은 돈 좀 있다고 뻑하면 엄마 아베다 대고 너네 집안이 어떠니, 형편이 어떠니, 며느리를 잘 받아야 집이 잘 풀리는데 죽었다니 안 지나서나 그저 돈돈돈 뒤걸어대고. 삼촌이랑 고모라는 인간들은 우리 엄마 투명인간 대하듯 하면서 지들끼리만 알아듣는 말로 씹으려들고 그걸 내가 모르고 살았다고 생각해. 그 인간들 하는 짓 나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다 봤고 전부 다 기억해.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당신은 대체 뭐 했는데? 엄마가 당할 때 당신은 언제 한 번 맞서서 그러지 말라고 싸운 적이나 있어? 유산 받을 거 없어질까 봐? 당신 아버지 심기 안 거스르려고 눈치만 살살 보면서 살았던 주제에 무슨 짝이 있어서 우리 앞에 찾아오니? 당신 가족들 나 진짜 너무 싫어. 아주 치가 떨리기 싫어.
집에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있는 대로 무시하고 함부로 막말하고. 그런 천박한 놈들. 나 진짜 일평생 증오하면서 살아왔거든. 근데 이제 와서 보니 당신 금수저도 아니네. 사기쳐서 훔친 거잖아. 그 돈 금수저도 아니고. 그거 그냥 완전 훔친 수자 아니야. 남 등쳐먹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읽어낸 그 들어온 돈. 그거 갖고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도 진 듯 뻑이 된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천박한 당신 가족들이 단체로 짜고 사람 속이고 뒤통수 치고 사기쳐서 남의 돈 빼먹어 놓고선 이제 와서 나도 당신들을 변호해달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오. 진짜? 내가 이딴 인간을. 그래도 한때는 아빠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너무 혐오스러워. 내 혀라도 뽑아내고 싶어. 알아들어? 인간 같지도 않은 말종 새끼. 다시 한 번만 나랑 우리 가족들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그땐 당신 가만 안 둬. 당신이고 당신 잘난 그 가족들이고 절대 그냥 곱게 안 될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으면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뛰어. 내 말 알아들어? 정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너한테 이런 식으로 불쑥 찾았으면 안 됐던 거였는데 애비가 철이 없어서 너무 내 생각에 급급해서 잘못했다. 정훈아, 그래도 내가 내 아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응, 천년을 어떻게 끊고 말고 하겠니? 안 본다고, 안 봐주고 끊으려고 한다고, 끊어주고 그러는 게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너도 너무 그러지 말고 이 아빠 한 번만 용서해주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나도 부끄러운 거 안다. 너 볼 면목 없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일단 내가 방에 가는 거라도 피하고 봐야 해. 최대한 벌 받아야 너희한테 안 준 양육비. 그거라도 내가 얼른 벌어서 갚을 거 아니냐? 응, 나랑 우리 가족들 위한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또랑 너희 식구들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좀 바꿔서 해보면 안 되겠니? 내가 날 미워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그지만 정윤아, 전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서는 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어대더군요. 이거 나 당장 안 나 내 몸에 한 번만 더 손대봐. 당장 경찰 부르고 당신 영원히 우리 가족들한테 그 뻔뻔한 낯짝 못 내밀게 접근 금지 때려 버릴 거니까. 지금 여기 사람들 다 보이지? 이 사람들 다 변호사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야. 변호사들 상대를 당신 한번 해볼 자신 있어? 자신 있음 덤벼보든가. 자신 없음 당장 꺼져. 신고하기 전에 졸업식에 온 수많은 가족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돼 있었고 전 남편은 결국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쪽이란 쪽은 다 팔린 채 큰딸이 시키는 대로 꺼지는 수밖에 없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촬영하고 웃던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느새 엄마보다 더 든든한 어른이 돼서는 제 아빠를 말로 자근자근 밟아버린 큰딸이 참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워낙 속이 깊은 아이라 저에게 내색은 잘 안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제가 저렇게 악계 받쳐 있었을까 생각하니 참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기도 했습니다. 오늘 졸업 축하만 받아야 될 날인데 이렇게 돼 버렸네. 엄마가 미안하다. 그놈의 미안하다 소리 하지 말랬지. 사과해야 될 사람들은 아무도 사과를 안 하는데 엄마 혼자 맨날 뭐가 그렇게 미안해. 엄마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사과하지 마 알았지? 그리고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얼른 변호사 돼서 엄마 묵은 서름 다 갚아줄게. 나 오늘 보러 더 확실한 목표가 생겼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돈들 내가 다 받아낼 거야. 사과는 죽어도 안 할 인간들이라고 쳐도 그 인간들이 제일 죽고 못 사는 게 돈이니까 그 돈이라도 꼭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정윤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내가 그렇게 악에 받쳐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네. 아빠 싫어하고 원망했던 건 나 하나로 끝나면 돼.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분노하면서 억울해하고 미워하면서 살아왔으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내가 너 큰딸이라고 애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자꾸 힘든 모습을 보여서
내 감정이 너한테까지 오른 건 아닐까 싶어서 죄책감도 든다고 말이야. 넌 하지 말라고 하지만 너만 생각하면 미안하단 마음밖에 없어. 우리 딸 공부도 잘하는데 더 제대로 밀어주지도 못하고 엄마가 돼서는 너한테 의지하기 아지하고 내가 그렇게 속으로 아한 것도 뭐 엄마가 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 이제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나도 그 정도로 약하지 않으니까 나 그 사람한테 미워하는 마음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내가 열심히 살아온 동력의 전부는 아니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한 제일 큰 이유는 엄마랑 우리 소윤이 도윤이 우리 가족이야. 꼭 성공해서 우리 가족들 곧 생안시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절대 약한 소리 하지 마. 내 말 알아들지? 그리고 겨우 그날 개척 한 번 당하게 한 걸로 10년치 아가 풀려. 난 안 풀려. 난 절대 그냥 이렇게는 못 넘어가. 조금만, 아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얼른 변희사 돼서 아주 제대로 다 갚아줄 거니까. 제게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합격해 호강시켜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던 큰딸은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과 동시에 대형 로펌의 취직도 바로 됐죠. 사실 시험에 합격해도 좋은 로펌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저 경우엔 참 운이 좋았죠. 딸이 대형 로펌에 바로 취업하게 된 건 사실 좋은 인연을 만난 덕이 컸어요. 제가 후 몇 년을 살았던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와 그 집에서 나온 이후에도 계속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전 남편을 만난 후 하도 속 이상에 어디 털어놓을 데도 없고 해서 그 아주머니께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거든요. 그러자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한 번도 말한 적 없던 얘기를 밝히시고 정윤 엄마랑 나랑 인연은 인연인가 봐. 참 처음 봤을 땐부터 막내 동생 같기도 하고 우리 조카 같기도 하고 마음이 가더라니. 이렇게 오래 계속 언니 동생으로 지내온 것도 그렇고 또 내가 정윤이한테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도 우리 큰 아들 몇 번 본 적 있지? 큰 아들이오네? 그럼요. 명절에 몇 번 만난 적 있어요. 사기가로 공대표야. 원가 부러지게 자라니 평변호사로 시작해 어느새 대표 자리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하이 취업은 딱 못을 박아놓고 있을 테니까. 아니, 그래도 어떡해.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떡하죠? 별소리를 다 한다. 내가 정윤을 몰라. 웬만한 애 같으면 나도 이런 소리 안 해. 내 아들 보기 해도 나도 면이 있지. 청탁이 아니야. 인재를 소개해 주는 거지. 정윤이가 좀 똑부러진 애야? 공부도 잘하고 로스쿨에서도 성적도 제일 우수하다면 보나마나 시험도 한 번에 첫 붙을 게 뻔한데. 그런 인재를 놓치면 로펌 손해지 안 그래? 그러니까 죄송하다. 아무다 이런 소리 말고. 정윤이 맛있는 거나 해주고 시험 때까지 잘 챙겨줘. 알았지? 아주머니 너무 감사해요. 저 이혼하고 나서 정말 오갈 때 하나 없이 아이 막막할 때도 아주머니가 저희 다 도와주시고. 아, 이렇게 또 한 번 큰 신세를 지네요. 제가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아이고, 은혜는 무슨. 나 자꾸 비행기 태우지 마. 민망하다 그런다. 아주머니 말대로 큰딸은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했고 그렇게 참 감사하게도 주 아주머니 아들의 호의로 로펌에 바로 취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딸은 그렇게 맡은 첫 사건으로 바로 전 남편을 고소해버렸죠. 전 남편이 사기쳐서 배불린 돛돼서 저희 가족이 원래 받아야 했던 양육비를 모두 받아왔죠. 저희가 또 애가 셋이야. 10년치 양육비가 한두 푼이 아니었던 터라 전 남편과 그 가족들은 약이 오를 대로 오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나를 고소를 해야 참 너무한다. 너무해. 어떻게지 남편이지. 애비를 고소까지 해서 그 돈을 다 뜯어가냐? 독하다. 독해. 진짜 독하다. 아이고, 누가 알 소리를 하고 있어? 독한 게 누군데지? 새끼들, 양육비 10년을 버틴기고 안 준 놈이 독하니? 그 돈 정당한 방법으로 받아낸 게 독하니? 뜯어내기 뭘 뜯어내? 내가 10년 동안 꾸준히 줬으면 됐었을걸. 이제야 뒤늦게라도 받아낸 건데 그 덕분에 나 이제 완전 알그지 되게 생겼어. 알아. 결혼 사기권으로 벌금 내고 양육비 다 뜯기고 남은 거 한 푼 없다고.
이제 소원이 시원하냐? 그러게, 누가 그렇게 살래? 내가 사원 망하고 사기치고 내 멋대로 살아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지랄이 자식들 보기 부끄러운 줄이나 알아? 이 인간아, 지금까지 너희 한 번 제대로 못 들여다보고 미안했다. 이렇게 뒤늦게 남아 갚은 아빠를 용서해라. 내가 제대로 된 인간이면 그렇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니? 넌 어떻게 봐도 인간 되긴 글러먹었다. 하긴 그 집구석에 애초에 클러먹었는데 뭐 당연한 거긴 하겠다. 안 그래? 내 식구들 아주 꼴 좋게 됐어. 그렇게 갑질이라는 갑질은 있는 대로 다 해대더니 지금 누굴 돌려? 우리 가족 망하니까 꼴 좋다 이거야 말다 했어. 아니, 다 못했지. 내가 지금 얼마나 기쁜지. 2박 3일 생중계도 할 수 있는데 나 주범이라고네. 애비랑 내 남동생 둘만 징역 살고 너랑 여동생 둘은 벌금만 내고 끝난 게 그게 좀 아쉬울 따름이네. 아주 넷이서 다 같이 콩밥을 먹었어야 했는데. 돈 많고 잘났다고 그렇게 자랑들 해대더니 결국 그 돈 다 날리고 콩밥 엔딩이라니. 와 세상에 인광 부권성징악 그런 거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말을 다 보낸 애가 하도 당하고만 살았던 제 인생에. 전 남편 가족들이 모두 복상망해 버리는 걸 보니 정말 무슨 사이다 드라마 결말이라도 보는 듯한 기분이더라고요. 현실에 저런 일이 어디 있어? 드라마니까 저런 거지 했었는데 사람이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 그렇게 자기 꾀에 너무가 골로 가기도 하는 거더군요. 그 이후에도 전 남편에게서 몇 번 연락이 오긴 했었어요. 이제 양육비도 보냈으니 애나 한 번 보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날 큰딸 졸업식에서 그 꼴을 다 보고 나니 아이들 중 누구도 아빠를 만나길 원치 않았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 아버지가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좀 구하고 싶다며 정윤이 연락처를 물어오더라고요. 감히 정윤이 연락처를 물어 정윤이가 할 말은 내가 아니라 내가 대신 말해줄게. 견우는커녕 조언 한마디도 그쪽 식구들한테 해줄 생각 없고 시간 아까우니까 다신 연락도 하지 마. 우리 창윤이는 아주 바쁘고 잘 나가는 변호사 그든 당신 상대해 주래 아니니까. 얘한테 행여라도 뭔가 얻어낼 생각이면 그 생각 접어 물러터진 나랑은 다르게 우리 정윤이 한다면 하는 애거든. 계속 시업 자는 걸로 연락만 계속해봐. 우리 애한테 말해서 스토커로 확신고해 버릴 테니까.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다신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그렇게 단단히 일어났더니 겁이 났던지 그 이후론 일절 연락도 없더군요. 아마 큰딸이 무서운 걸 좀 있었다 실감해봐서 그런군요. 그겠지. 그 지긋지긋한 전시가 사람들과 완전 코난이 참 홀가분한 기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현재 변호사로 잘나가는 저희 큰딸이랑 대학생 된 딸 아들과 함께 전 남편에게서 받은 양육비로 전세 탈출하고 우리 집 하나 마련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난 것만으로도 이렇게 저희 네 식구 함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한 요즘이에요. 얼마 전 저희를 많이 도와주신 하숙집 아주머니를 만나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정윤 엄마, 이제 다 홀홀 털고 자유롭게 살아. 그동안 참 고생 많았고 이제는 원망도 미움도 다 날려버려. 하늘에 날리고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그것만 생각해. 내가 자기보다 몇십 년 더 살아보니 난 미워하고 사는 게 그 겹 내가 괴로운 거란 거더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랑 애들을 위해서 알았지네요. 그럴게요. 아주머니, 다 감사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요. 고생 많이 하고 어려움 겪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 인생에 아주머니 같은 분도 계시고 제가 인복은 있나 봐요. 그것도 또 감사한 일이네요. 아주머니 말씀대로 앞으로는 전 남편이나 그 식구들에게 당했던 일들도 모두 잊어버리고 그저 감사한 일들만 생각하면서 살아보려고요. 어쩌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었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